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 파이썬 19번째 시간, 파이썬 GUI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GUI는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자바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웹 서비스 플랫폼 등의 GUI보다는 조금 약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고려를 해서 최초서부터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이쁘게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GUI를 좀 강화된 모습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웹 서비스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1차적으로 대면하는 순간 사용자한테 뭔가 좀 더 이쁘고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GUI를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처음에 태어난 최초 그 태생 자체가 어떤 사용자와 바로 대면하기 위한 그 GUI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스템 뭐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음, 뭐 전산에 있어서 데이터 통계를 낸다든가 그런 쪽에 맞춰서 언어가 개발된 언어이기 때문에 GUI가 타 언어 또는 타 플랫폼, 타 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그렇게 강화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이썬도 프레임워크, 장고라든가 이런 프레임워크로 발전이 되어서 HTML 기반의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훌륭한 GUI를 가질 수 있지만 파이썬 자체적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큰 GUI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간혹 가다가 GUI를 구성할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GUI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GUI는 PyQt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PyQt 모듈은 파이썬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언어에도 쓰이는데 파이썬에서 포팅을 해와서 파이썬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PyQt 모듈을 설치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가장 먼저 GUI를 구성하기 위해서 윈도우 파이썬에서 윈도우를 만들어 보고 그 안에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위젯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버튼, 뭐 레벨, 다음에 뭐 텍스트 그런 것들이 위젯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젯에다가 이벤트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에서 GUI를 사용하려면 UI를 사용하려면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그 주로 사용하는 꼭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모듈이 있으면 다른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거서부터 이 모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듈 pyqt 모듈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pyqt는 파이프 3를 이용해서 우리가 손쉽게 설치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 설치를 한번 해보면 일단 명령 프롬프트 창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pip3 install pyqt5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pyqt5, pyqt10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제가 한번 간단한 거니까 먼저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면 모듈을 보면 리스트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yQt5, QT512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강의 중이니까 인스톨 아마 언인스톨을 해볼게요. PyQt5 지우겠냐? 지우겠다. 그래서 지우고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지웠으니까 없겠죠. 예, 없는 거 확인됐고요. 자, 설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뭐를 설치할 거냐면 pyqt5를 설치할 건데요. 자, 명령어 install이라는 명령을 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조금 인터넷상에서 메인 레파지토리부터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고요. 그다지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쭉쭉쭉 가져와서
설치가 금방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동영상을 잠깐 퍼즈하시고 설치를 하고 나서 진행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단했다가 다 됐네요. 예, 석세스풀 떨어졌고요. 자, 설치가 다 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이제 설치 PIQT5와 PIQT5 커넥터 모듈이 전부 다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PIQT 모듈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목차에서 살펴봤듯이 윈도우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그 안에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을 건지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위젯, 버튼이라든가 레벨이라든가 그런 위젯을 만들고 거기에 이벤트를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윈도우를 만드는데요. 윈도우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는 방금 PyQt 모듈을 가져왔기 때문에 from과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패키지에서 이러한 모듈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파이썬에서 GUI를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QMain 그 Qt5 PyQt에 관련된 모듈들은 이 앞에다 이렇게 Q가 붙어요. 이렇게 Q 다 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Q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윈도우를 만드는 클래스는 메인 윈도우예요. 그래서 Q 메인 윈도우인데 이거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할 때 배웠죠. 어떤 부모의 것을 상속받았다는 건 my window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모두 다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 윈도우를 상속받은 my window를 지금 클래스로 하나 선언했고요. 거기에 그러면 생성자 init 메소드가 있겠고요. 그래서 슈퍼로 이 슈퍼 누가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인 윈도우 가리켰죠. 메인 윈도우의 ini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메인 윈도우의 init 메소드도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make UI라고 자체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set geometry 이건 위치 값이에요. 그래서 100에 200, 300에 400 전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PC 모니터 있죠. 모니터에 가로, 세로 원점이 좌상단이에요. 모니터에 여기 좌상단 이쪽 부분 있죠. 좌상단을 기준으로 100에 200 좌표에 300에 400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에 여기서 여기까지 400의 윈도우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 윈도우의 타이틀은 my 윈도우로 하겠다. 그래서 my 윈도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ow를 하면 드디어 화면에 이렇게 예쁘게 윈도우 하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클래스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걸 제공해줘요? 메인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내가 상속받아서 나만의 차일드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자 init 메소드에서 슈퍼 상위에 있는 부모에 있는 init 메소드 한번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좌표값, 크기 좌표값, 타이틀 등을 표시를 해주고 show라는 명령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만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서 앱 Q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생명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떤 언어든지 다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처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생명주기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주기란 뭐냐면 처음에 이 윈도우가 요 윈도우죠. 요 윈도우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 10이에요. MS. 윈도우 10에서 새로운 윈도우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건 OS고요. OS에서 이 윈도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OS 윈도우 위에 파이썬 엔진이 들어가고 파이썬 엔진 위에서 이 녀석을 만든 건데요. 이 위에는 정확히 말하면 API가 있겠고요. API가 있고 이 위에 또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윈도우가 처음에 생성이 된 시점과 그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런 생명이 시작을 해서 끝나는 때까지의 전체적인 주기,
이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어떠한 그 객체들은 다 생명 주기가 있어요. 클래스나 객체도 생명 주기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만들어진 플랫폼도 생명 주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Q 어플리케이션은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우리가 명시만 해주면 알아서 생성하고 종료하고 메모리에 삭제되고 메모리에 생성되고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램 접하신 분들은 그냥 요걸 명시를 해준다라고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Win이라고 변수를 하나 잡아놨고요. 그 인스턴스 변수죠. 그래서 myWindow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myWindow 여기 있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고 myWindow에 있는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makeUI 메소드 호출했어요. makeUI 뭐예요? 여기 있는 메소드죠. 이 메소드 호출하니까 이제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윈도우가 myWindow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 show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sys exit에서 여기까지 하면 앱이 종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소스를 한번 보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 소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 편집기를 여실 때 관리자 모드로 열어서 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실행할 때도 관리자 모드에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Qt5 모듈 패키지에 요거 윈도우와 관련된 요런 그 모듈들을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init 메소드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상위 부모 클래스에 있는 init 메소드 호출한다. 그 다음에 make UI로 윈도우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다 명시해 줬습니다. 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고 이러한 윈도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자리를 옮기면 이게 만들어진 게 제가 지금 옮겼는데요. 처음에 생성이 됐을 때 좌표가 윈도우 기준으로 100에 200이래요. 가로가 100에 세로가 200. 요 정도 위치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은 아니고 다른 모니터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화면만 쓴다면 만약에 이 정도쯤에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음에 300에 400이죠. 그러면 가로가 300에 세로가 400인 윈도우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 윈도우 타이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가변적으로. 하지만 처음에 생성될 때는 300에 400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윈도우 다음에 이 안에 어떻게 레이아웃을 만들 건지 땅 구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구분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 안에다가 위젯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레이아웃 만들기예요. 좌표 대신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하면 화면 구성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코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일단 요 왼쪽에 있는 화면을 먼저 봅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 만들듯이 똑같이 윈도우 만든 방금 그거하고 똑같은 소스인데요.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한 6줄 정도의 뭔가 코드가 더 삽입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다음에 요 다음 요거 설명하고 나서 위젯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위젯이에요. 라벨이라는 건데요. 자, 요거 실행 먼저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아까 방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위에 이런 구성 요소를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위젯이라고 그러는데 위젯의 종류는 라벨도 있고 버튼도 있고 텍스트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라벨이에요. 그냥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라벨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는데 라벨을 만드는 건 Q 라벨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my 라벨, 이거는 라벨에 들어가는 글자겠고요. 그 다음에 셀프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그 다음에 각 라벨의 move 좌표값 10,200 10,200이니까 가로 10 세로가 200 요 위치에 라벨을 붙여라.
라벨 2는 210이죠. 그러면 200 가로 200 세로 10에서 200에 10에 붙여라. 라벨 3는 뭐예요? 50에 50 가로 50 세로 50에 라벨 붙여라. 이렇게 해서 포지션 값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윈도우를 구성해서 show를 주면 어떻게 돼요? 각 라벨이 붙어있는 윈도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의 위치를 정할 수도 있겠고요. 요 방법 말고 요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쪽 코드 볼게요. 똑같이 라벨 1, 라벨 2, 라벨 3으로 위젯을 만들었는데 QH 박스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QH 박스 레이아웃 또 QV 박스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H가 호리존탈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V가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즉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가로 박스로 만들겠다. 레이아웃을 만들겠는데 세로를 기준 버티컬 박스를 만들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만들어 놨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봤을 때는 move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좌표값이 지금 주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레벨만 만들어 놓고 이 레벨 1, 2, 3가 어디에 배치될 건지는 아직 몰라요. 좌표값을 주석 처리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1, 2, 3의 좌표 그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이 레이아웃을 갖고 잡는 거예요. 가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형성하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add 위젯 붙인대요. 가로를 기준으로 만드는 녀석에 add 위젯 붙이겠다. 뭘 붙이냐? my 레벨 1을 붙이겠다. 또 my 레벨 2를 붙이겠다. 해서 가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가로인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죠. 이 덩어리를 다시 세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 잡는 녀석을 만들어 놓고 객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붙인대요. 또 얘가 누구예요? 위에서 만든 가로를 기준으로 만든 레이아웃이죠. 즉 가로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만든 거에 위젯을 붙이고 그 가로를 기준으로 한 녀석을 다시 세로 위젯에다가 세로 레이아웃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로 레이아웃에는 가로 레이아웃만 붙인 게 아니라 다시 또 위젯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 Q 위젯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위젯에다가 붙여갖고 그걸 갖다가 어디 그 저기 윈도우에 붙이고 있는 코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 화면은 좌표값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프로그램을 좀 안드로이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셨으면 별 어려움이 없으신데 처음 프로그램을 하시면 약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자, 일단 레벨 1과 레벨 2와 레벨 3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배치할 건지 포지션 값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가로를 기준으로 하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가로니까 이렇게 붙을 거고 이렇게 붙을 거고 이렇게 붙어요. 그 중에서 레벨 2와 레벨 1과 레벨 2를 붙여요. 그러면 레벨 1, 레벨이 붙었습니다. 가로로 붙고 있죠, 지금. 이게 QH 박스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여기가 띄어졌죠. 자, 요 띄어진 건 뭐냐면 add stretch 하면 빈 공간이 이 두 개 붙는 거예요. 즉 가로로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죠. add stretch에서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my 레벨 한 개, my 레벨 2 저기 한 개, 그러니까 총 4개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4등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을 그 구분을 4등분해서 4등분 한 거에서 두 번째까지는 빈 공간을 주고 세 번째, 네 번째에다가 각각의 위젯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바로 윈도우에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세로를 기준으로 하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로를 기준으로 하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로로 두 개, add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요. 하나, 여기 반 정도,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나눈 다음에 그 두 개에서 먼저 H박스 레이아웃을 먼저 붙여요. 그러면 위쪽에다가 이 H박스 레이아웃을 붙인 거고요. 아래쪽에다가 my 레벨 3을 또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 윈도우에 붙여서 윈도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방금 했던 내용 add stretch 2 두 개 비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my level 1 붙여라. my level 2 붙여라. 1, 2 붙였죠. 다음에 요걸 갖다가 바로 윈도우에 붙이지 말고 또 새로 레이아웃에 붙여라. 새로우니까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자동으로 2등분 한 다음에 위쪽에다가는 H박스 레이아웃을 붙이고 아래쪽에다가는 my level 3을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좌표를 이용한 레이아웃 네, 좌표를 이용한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QH 박스 레이아웃, QV 박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 방법이 더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좌표값으로 내가 언제든지 좌표값 계산해서 찍으면 되니까. 하지만 유지보수 차원이라 좀 UI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들이게 돼요. 조금 어떤 위젯의 위치를 조금만 바꾸고 싶어도 그거와 연관된 주변의 위젯의 위치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편할 수 있겠지만 요거에 저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젯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위젯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위젯은 이렇게 방금 했던 라벨도 있고요.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라인 텍스트도 있고 슬라이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방금 우리가 H박스, V박스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튼을 만들었어요. 버튼. 자, 버튼이 요겁니다. 버튼. 이 라벨 버튼 볼까요? 자, 가장 위에 라벨. 방금 우리가 했던 거로 라벨, Q 라벨을 씁니다. QT, 파이 QT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앞에 다 Q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벨인데 QT 라벨이라고 해서 Q 라벨.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라벨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버튼은 똑같아요. 그냥 푸시 버튼이라는 우리가 클래스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주는 텍스트는 버튼에 들어가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하나와 버튼 하나 두 개를 다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라인 텍스트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라인 텍스트는 Q 라인 에디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인 에디트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슬라이드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슬라이드는 Q 슬라이드라고 해서 QT 호리젠탈 셀프 이렇게 하면 가로로 된 슬라이더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더는 처음 초기 값과 끝나는 값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셈 미니멈, 셈 맥시멈을 이용해서 0서부터 100까지 슬라이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조절 값을 정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10이다. 그러면 0서부터 10단계까지, 0서부터 100이면 0서부터 100단계까지, 0서부터 1000이면 0서부터 1000단계까지 우리가 슬라이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젯 만드는 건 간단하게 쉬워요. 라벨을 만들고 싶으면 라벨, 다음에 버튼을 만들고 싶으면 푸시 버튼, 라인 에디트를 만들고 싶으면 라인 에디트, 슬라이더를 만들고 싶으면 슬라이더. 그리고 이런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모듈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을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 라벨, 버튼, 라인 에디트, 슬라이더 다 추가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예요. QH 박스 레이아웃, QV 박스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쓰고 싶으면 이런 그 모듈을 다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젯을 추가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레이아웃에다가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버티컬 레이아웃에다가도 추가할 수가 있겠고 애드 스트레치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add 스태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주석 처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면을 나눠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반대로 요거를 만약에 슬라이더만 띄고 싶다, 내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사이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 띄고 슬라이더가 끝으로 배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dd stats를 이용해서 면 구분, 땅 따먹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면의 구분을 효율적으로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벤트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벤트는 사실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C++이라든가 자바 계열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언어에서 이벤트에 대한 학문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요거만큼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젯에 이벤트와 리스너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건데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신 분들은 이벤트가 뭔지, 리스너가 뭔지 그죠? 프로그램을 다른 걸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방금 위젯이란 걸 만들었어요. 위젯에는 버튼도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버튼을 눌렀다 또는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어떠한 수치를 변경을 했다 라고 할 때는 뭔가 액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위제 입장에서는 이벤트를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이벤트를 누가 듣던 말던 나는 일단은 그냥 날리겠다. 날리겠다예요. 마치 방송국에서 뭐 MBC, KBS, JTBC 여러 방송국이 있죠. 방송국에서 청취자들이 그 방송을 보든 안 보든 일단은 송신을 하죠. 방송을 송신합니다. 근데 집에 자기 집에 수신기가 있어야 TV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받아서 TV를 보는 거죠. 근데 TV가 있던 없던 방송국에서 일단 방송을 하듯이 위젯에서도 무조건 이벤트를 발생을 합니다. 위젯에서는 이벤트를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 위젯이 송신하고 있는 위젯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를 받고 싶어요. 그럴 때는 리스너라는 걸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귀예요, 귀. 그래서 이 위젯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버튼, 슬라이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각각의 나는 이 위젯으로부터 뭔가 듣겠다. 그러면 이 위젯에 맞는 리슨을 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위젯에 맞는 리슨을 달고 싶다. 그럼 이 위젯에 맞는 리슨을 또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해서 리스너를 답니다. 리스너를 단다는 거는 리스너를 만든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그래서 그러면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위젯이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으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다음 동작이 액션이 일어나기를 나는 개발자는 개발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핸들러, 뭔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핸들러로 구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젯은 이벤트를 발생을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요. 일으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위젯이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이벤트를 잡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어떠한 기능을 동작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위젯이 발생한 이벤트에 맞는 리스너를 만들어야 되고요. 만든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일단 이벤트를 잡았어요. 리스너가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핸들러를 구현을 해서 어떻게 어떠한 특별한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위젯도 만들어야 되지만 리스너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핸들러도 각각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소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어떻게 위젯을 만들고 리스너를 만들고 핸들러를 만드는지 보통 여기 그림을 제가 리스너하고 핸들러하고 거의 이렇게 좀 묶어놨죠. 보통 핸들러하고 리스너는 같이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했던 위젯 만드는 것처럼 라벨 만들고 있고 푸시 버튼 그 다음에 라인 에디트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자, 먼저 라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버튼이에요. 버튼 푸시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버튼 1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이라는 걸 이용해서 2번 버튼을 만들었어요. 근데 버튼 1을 만들어 놓고 나서 버튼에 클릭드 커넥트 리스너에다가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어디다 연결을 시키겠다. 버튼 1 클릭 리스너에 연결을 시키겠다. 버튼 1 클릭 리스너 찾아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함수입니다. 아, 이게 리스너예요. 이게 리스너고 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전체적인 함수가 뭐다? 이게 바로 핸들러입니다. 조작하고 있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콘솔 창에 프린트해서 요것만 찍고 있습니다. 자, 버튼이 한번 봐볼까요? 버튼이도 푸시 버튼이란 걸 이용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버튼이가 클릭되었을 때 커넥트 연결해라. 리스너에다 연결해라. 그래서 버튼이 클릭 리스너니까 여기죠. 버튼이 클릭 리스너 요게 실행될 겁니다. 근데 버튼이는 버튼 1과 다르게 또 리스너를 또 한 군데 연결하고 있네요. 버튼 1 클릭 리스너에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튼 1은 클릭했을 때 눌렀을 때 이 리스너에 의해서 버튼 1 클릭 리스너 핸들러만 작동을 하겠지만 버튼 2는 클릭을 하면 1번 리스너와 2번 리스너 다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리스너는 위젯 하나에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라인 에디트 위젯 만들었고요.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네요. 슬라이더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밸류 체인지 그 값 슬라이더가 움직이면 값이 변할 거잖아요. 0서부터 100까지니까 0, 1, 2, 3, 4, 5, 6, 7, 8, 9, 100까지 갈 거잖아요. 그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커넥트 연결해라 리스너에다 슬라이더 1 체인지 리스너 슬라이드 체인지 1 리스너인데 여기서 인트로 요 변하는 밸류 값을 넘겨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트 하면 인트 정수형으로 나갑니다. 정수형을 밸류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를 프린트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밑에는 레이아웃이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자, 버튼 여기 콘솔 창 같이 볼게요. 버튼 1 클릭하면 이렇게 버튼 1 리스너가 들어서 좀 이렇게 볼까요? 네. 버튼 1을 클릭했더니 btn 1 클릭 리스너 여기죠. 여기가 실행돼서 여기가 실행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버튼 2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버튼 2는 버튼 1과 버튼 2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실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 2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2번, 1번 순차적으로 실행이 다 된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슬라이더에도 커넥트 연결했습니다. 파이썬에서 다른 언어들은 이벤트와 핸들러를 갖다가 이벤트, 리스너, 핸들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거의 다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특이하게 이벤트를 시그널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핸들러 갖다가 슬롯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렇게 쓰는지는 뭐 파이썬이 만든 사람이 그렇게 쓰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언어와 똑같이 이벤트는 이벤트고 핸들러는 뭐 핸들러고 리스너는 리스너 말을 쓰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구글링을 하던가 아니면 파이썬 관련된 레퍼런스 문서를 보실 때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슬롯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이벤트와 핸들러라고 보시면 리스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벤트는 시그널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리스너는 슬롯이라고 파이썬에 하는데 이게 바로 리스너, 핸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커넥트 연결을 했어요. 이벤트 시그널을 여기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값을 넘겨줘요. 정수형으로. 그러면 여기에 밸류 값이 들어오겠고요. 그걸 프린트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이렇게 값이 0, 1, 2, 3, 4, 5, 6, 7, 8, 9, 0,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GUI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의 GUI는 타 언어, 안드로이드라든가 웹 그 플랫폼, 장고라든가 그런 그 플랫폼이라든가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하지만 파이썬도 엄연히 UI를 갖고 있고 그 UI와 관련된 오늘 알아봤던 파이큐티와 같은 모듈을 고수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할 일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할 만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